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 여러분, 오늘은 2011년 10월 18일 월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좀 시원하게 상승장을 그려주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식시장이었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주가라는 것은 내 마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그 누구도 신이나 주식 투자 전문가분들이 와도 맞출 수 없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아침에 역시나 주가창을 좀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의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의문을 품은 채 주식시장을 아침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은 정말 장 초반부터 주가의 폭락세는 한도 끝도 없이 눌러 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얼마나 주가가 폭락을 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아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폭락장은 반복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과 똑같으면 좋겠지만 주변 환경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장 초반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제 유튜브 채널을 실제로 좀 찾아오셔가지고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주가라는 것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흔들리는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후 들어서 또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장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무 말이 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습니다. 폭락장이 오더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야 많이 이제 냉정하고 투철한 이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이제 한번 주가 전망과 그리고 내일 시장의 흐름상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오늘은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을 보시다시피 보통주는 72,200원의 종가 마감을 지으면서 70,000전자로 그대로 유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64,100원으로 종가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매수라고 매도를 했는지 이러한 것들도 전체적인 틀을 한번 뒤에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표 여러분들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인 틀 코스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늘 코스피가 왜 하락을 했고 세계 시장의 흐름세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0.28% 좀 하락장을 가면서 개인 투자자와 외인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코스피는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해도 3,000선을 좀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난 사실 3거래일 동안 3일 연속 코스피는 좀 상승장을 이어갔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승한 지수는 좀 약세로 마무리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장중 낙폭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 한때 강보합권까지 올라갔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 차트를 보셔도요. 초반에는 정말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삼성전자를 보셔도 거의 비슷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점점점 상승을 하면서 상승권에 들어왔었죠. 그러다가 주가가 조금씩 다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11년 10월 18일 누가 매수라고 매도를 했는지 아마 제목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와 외인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4,241억 원어치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인은 393억 원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과 이제 오늘 월요일 이렇게 합쳐가지고 외인은 연 이틀 아주 조금 매수를 했고요. 기간은 4,885억 원어치를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이제 개인 투자자와 외인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냐? 그전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정말 많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네 가지 이슈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이제 코스피 하락의 원인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시장을 좀 짓눌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큰 틀 속에서 뉴질랜드의 3분기 물가 상승률이 4.9%, 네, 보이시죠? 그래서 2011년 이후에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압박을 키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과 부동산 규제 뭐 이런 여파로 인해서 중국의 3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이 4.9%로 시장 전망치인 5%에서 5.2%를 좀 밑돌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영향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의 좀 이제 양화 소매 판매 지표와 그리고 기업 실적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 하락과 좀 맞물려서 서울 외환 시장의 $1, 네, 보이시죠? $1 환율은 어제보다 5.2원 오른 1187원에 마감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와 테이퍼링의 임박이 $1 환율을 재차 상승을 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의 원인은 네 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뉴욕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이제 상승장으로 마감을 짓긴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저번주 금요일이고요. 일단 아시아 증시는 오늘 대체적으로 좀 이제 좋지 못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네, 이 이슈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가 좀 폭격을 맞은 상황인데요. 일본의 니켈 둘두로도 0.15% 하락,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도 0.12% 하락, 그리고 홍콩 양생은 막판에 좀 이제 반등장을 보여주면서 0.31%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세가 썩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유럽 증시도 현재 흐름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좋지 못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다 지금 좀 소폭 하락장으로 이어가고 있다. 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100원전자 별칭이죠. 어떻게 보면 원래 정말 좋은 별칭은 국민주라고 했는데 주가가 너무 오르지 않다 보니까 100원전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단은 오늘 100원 상승을 해서 72,200원, 네, 이렇게 마감을 지었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주, 네, SK 하이닉스는 지지무진합니다. 77,100원으로 1,300원 하락을 하면서 1.32%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형주가 이제 좀 이제 시장의 흐름세가 좀 좋진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LG화학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나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7위까지 밀렸습니다. 카카오가 또 6위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뭐 등하락이 시가총액이 별 차이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등하락은 좀 자주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위인 네이버와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폭락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72,200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원 상승을 해서 0.14%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장 초반 9시부터 시장의 흐름세가 상당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69,200원으로 종가 마감을 장 초반에 좀 흐름세가 빠지면서 실제로 이 시점에 진짜 욕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역시 주가 하락할 때 어쩔 수 없죠. 유튜버라는 이제 삼성전자 유튜버라는 이제 갖고 이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고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 풀 곳이 유튜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요, 주가가 쭉 지금 빠지다가 이제 또 상승을 해요. 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반등장을 보여주다가 막 등하락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상승을 했는데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는 바로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주가가 초반에는 좋지 못했다. 그러나 이때 또 줍줍하신 분이 계세요. 네, 선주표자분들. 그래서 제가 제 네이버 카페 아시죠? 네, 제 네이버 카페 혹시 모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나 이제 수요일날 요때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도 실제로 69,200원인가? 300원? 이때 매수를 3주 하셨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삼전 불패 카페의 부반장님으로 계시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3주를 사셨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같이 나중에 성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 매수를 했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130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인과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를 한 것을 고스란히 기간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죠. 외인이 210만 주 매도를 한 것을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 받아냈는데, 만약에 오늘 외인이 받아내지 못했다면 주가는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간에서는 210만 주,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증권이나 투신, 은행이나 보험, 연기금까지 매도를 했고요. 종금 빼고는 다 매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삼성전자와는 약간은 좀 다르죠.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는 듯 했으나 다시 좀 차트를 지워버려가지고요. 상승을 하는 듯 했으나 주가가 쭉 빠지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약간은 고꾸라졌습니다. 네, 어쨌거나 64,100원으로 400원 좀 하락을 했고요. 0.62%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가는 64,000원 이렇게 마감을 지었고, 그러면 오늘은 누가 매수라고 매도를 했을까요?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들어왔는데 과연 우선주도 외국인이 들어왔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일단 외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8만 주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37만 주 매수를 했고요. 고스란히 여기에 기간이 약간 도움을 지금 4일 연속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신이나 은행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를 했고요. 증권과 보험 그리고 종금이나 보험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매도 정말 이슈가 많은데 살짝 외국인들이 눈치를 보나요? 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공매도가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불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14만 주 공매도를 때리면서 주가를 눌러 앉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는 오늘 14만 주 공매도 때렸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3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일단 첫 번째로는 기밀 제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대응에 나선 정부 그리고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최근에 반도체 수급 차질과 관련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내부 정보 이제 제공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정보 제공을 요구받아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대응을 기대하면서 추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해답을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전파여러분들, 과연 압박을 하면서 간세를 때리고 보복을 할까요? 그렇게 한다라고 미국에서 일단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약간의 압박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보시면 반도체 업계의 합종연행 가속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의미 있는 M&A는 과연 언제쯤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형 M&A까지 성사되며 선두 경쟁은 한층 더 가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판도 변화가 예고가 된 가운데 그동안 대규모 M&A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M&A는 언제쯤 참전이 될지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만 나와도 어느 정도 외인들의 수급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요. 과연 썸즈표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기능 중시 경영, 기능 중시를 경영을 하면서 기능 대회 출전을 우수 인력을 뽑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삼성전자, 뭐 삼성 SDI, 삼성 전기나 삼성 중공업,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1, 삼성 웰스토리, 뭐 이런 이제 삼성 계열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올해 이제 전국 기능 경기에 대해서 출전한 우수 기능 인력을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시설 분야는 기계 설비나 전기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CAD 등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와 이제 삼성 SDI가 반도체나 배터리, 설비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선주표여러분들, 오늘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폭락장으로 이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좀 예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지만 다시 상승을 한다. 그렇지만 지지부진하고 엉덩이가 무거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한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촌파이저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